화성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착륙할 수 있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입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려면 우선 지구처럼 암석으로 만들어진 행성이나 달에 가야 합니다. 태양계 속의 암석으로 된 행성이나 다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소행성대의 소행성 등이며 달은 지구의 달과 화성의 이개뿐입니다. 그러나 수성과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인류가 착륙할 수 없다. 그나마 착륙할 수 있는 것이 화성과 큰 소행성 정도인 것입니다. 이 중 화성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고 제한적이나마 대기가 있으며 양극 근처에는 얼음도 있는 것이 밝혀져 인류가 탐험할 수 있는 좋은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무인 탐사선을 보내 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 디스커버리 계획 중 두 번째 계획으로 선정된 임무는 마스 패스파인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97년에 화성에 착륙한 무인 착륙선 패스파인더와 6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화성 로버 소저너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이미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존재이다. 미국의 SF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찾아낸 물체가 바로 마스 패스파인더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와트니는 일주일이나 로버를 몰고 가서 패스파인더를 기지로 가지고 온 후 기지 안에 배터리와 연결한 후 작동시킨다. 이는 곧 지구와 화성 간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소저너 역시 마크 와트니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이외에도 화성 조난 관련 여러 만화와 소설에서 지구와의 통신을 위해서 적절한 소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소저너는 인류 최초의 화성 로버이지만 무인 착륙선은 이미 2번이나 성공적으로 화성을 탐사했던 나사 바이킹 계획에 이은 나사의 세 번째 화성 착륙선이었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한 후 낙하산을 펼치면서 감속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에어백을 펼치면서 지면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착륙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법인 리소브레이킹 방식을 사용하면서 RS 협곡에 착륙했습니다. 이 기법은 20년 전에 이미 성공한 바이킹 계획의 역분사 엔진을 이용한 기법에 비해서 다소 저렴한 계획일 순 있지만 디스커버리 계획의 기본적인 모토인 더 빠르고 더 뛰어나며 더 저렴하게를 생각하면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던 화성 탐사를 생각해보면 리소브레이킹 기법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에어백을 이용한 이 기술의 성공 후 다음 쌍둥이 화성 로버들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도 같은 방식으로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패스파인더와 소저너의 예상 활동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대략 3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소저너가 열심히 탐사 활동을 할 때 패스파인더는 초미니 기지 겸 지상 관측소 역할을 하며 소저너가 수집한 정보와 탐사 내역을 지구로 전송하는 중간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착륙선에는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기구들과 특수 카메라들이 탑재되었으며 온도 및 기압 심지어 풍속까지 측정 가능한 기계를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소저너는 탐사 활동을 하며 돌아다닐 계획이었기에 토양이나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는 분광기를 탑재했습니다. 소저너의 이동 속도는 초속 1cm인데 비교적 느리지만 열심히 탐사하면서 1만 장 이상의 화성 표면, 사진과 대기 정보 등을 수집했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 임무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들의 착륙 지점인 RS 협곡이 300만 년 전쯤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침식작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저너가 가지고 있는 분광기를 통해서 규산염이나 유황이 다량 함유된 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화성에서의 화산활동이나 지각변동을 암시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사실 화성 탐사는 그간 실패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은 미션임이 분명합니다. 미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던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미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1960년도부터 이미 활발해진 화성 탐사이고 인류는 그가 무려 40개가 넘는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었지만 절반 훨씬 이상의 화성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 옵저버는 마스 패스파인더가 화성으로 가기 전 시작된 나사의 첫 번째 옵저버 계획 임무였는데 화성 궤도에 들어가기 직전 통신이 두절되는 바람에 탐사는 실패로 끝이 났다. 이 때문에 나사의 전체적인 옵저버 계획 임무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몇몇의 임무들은 확인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몇몇 임무들은 실패의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스 옵저버의 실패는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스 옵저버에 이용되었던 여러 기구들은 여러 가지 점검 후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임무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2006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에 물이 있음을 밝히고자 물과 얼음이 풍부한 화성 북극으로 떠났던 피닉스 프로젝트와 큐리오시티 로버의 착륙 장소를 살피곤 했습니다. 현재는 큐리오시티를 포함한 대략 10개의 화성 탐사 임무들이 수행 중인데 올해도 퍼서비어런스의 새 화성 탐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성 탐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먼저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달 거리의 무려 100배가 넘습니다. 우주를 비행하는 탐사선들은 태양, 행성, 그리고 위성들의 중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타원형의 궤도를 돌면서 여행을 합니다.